안녕하세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입금 의제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20도 39665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지분을 28%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A법인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관계로 인해서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A법인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B법인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A법인과 B법인에게서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원금과 이자의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A법인의 지분 50%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지분을 특수관계가 없는 C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고는 A법인과 B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D벤처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지분을 C법인에게 이전한 이후로 원고와 A법인, B법인 등의 특수관계는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D벤처에 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처분 손실 약 57억 원 상당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이 처분 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D벤처에게 양도할 당시에 원고와 A, B법인 등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법에 따른 통지기간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법인세법 시행령 87조 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입금으로 의제하고 있는 구법인세법 시행령 11조 제9호의 이 과목,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21년 6월 현재 시행령 11조 9호 과목에 해당합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 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고 이 예측 가능성은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1항이 정한 입금뿐만 아니라 소득 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입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법인세법 15조가 입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 규정인 이상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 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입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법인세법 15조 1항이 정한 입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입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법인세법 15조 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법인세법 15조 3항을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과 달리 원심 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년 1일 923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구법인세법 시행령 11조에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구법인세법 15조 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87조 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수익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지급금 등을 그 성격상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금액, 즉 87조 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그 자체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이 있어서 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소득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 입금 산입을 하기 위하여 입금으로 의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처분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 처분을 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입금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그 근거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수익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석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정 경위를 보겠습니다. 구법인세법 기본 통칙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러한 구법인세법 기본 통칙에 근거해서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7년 2월 8일 선고 2005도 5611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 통칙이 과세처분에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위 대법원 2005도 5611 판결은 구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구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기재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과 나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이때 신설한 것입니다.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보겠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위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 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구법인세법 15조 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고 하면서 1호부터 3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금 의제 규정이므로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구법인세법 15조 1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이 있는 것을 입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한 성격의 입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입금으로 보는 것은 구법인세법 15조 1항의 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구법인세법 15조 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법인세법의 입금 의제 규정에 열거하여야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구법인세법 15조 1항의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고 따라서 이를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의 입금 의제 규정, 즉 구법인세법 15조 2항 각호 등에 열거하여야 합니다. 본래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대상 판결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입금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15조 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고 하면서 1호부터 3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87조 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즉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입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멸 시점에 입금 산입하여 이를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소득 처분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법인세법 15조 3항의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사항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 상당액은 입금 사안입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실무상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